자, 수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기에 앞서서 일단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유의물을 같이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 다항식의 덧셈, 뺄셈 내용을 쭉 봐주고 다항식의 곱셈 공식들 자, 이제 눈에 좀 들어오나요? 우리 많이 반복을 했죠.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좀 암기가 되어 있어야 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공식들도 좀 보세요.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면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이런 식도 있었죠. 그 다음에 배운 게 곱셈 공식을 변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쪽 부분은 아직 못 외웠을 수 있지만 일단 눈으로 쭉 보면서요, 우리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다항식의 나눗셈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눗셈은 초등학교 때 했던 이 나눗셈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했었고,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6을 곱해서 20에 가장 가깝게 붙이는 것처럼 이 기준을 어떻게 잡기로 했냐면 가장 큰 차수를 없애는 방향으로 우리가 간다고 했죠. 그래서 3x 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선 여기에 3x를 곱했을 때 3x 제곱이 나오니까 3x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진행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마이너스 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이너스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하면 이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9x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성수항은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다시 1차항이니까 한 번 더 최고차항 마이너스 9x를 없애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9를 곱하면 없앨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나오고, 딱 똑같이 이 3x 마이너스 9를 11을 나머지라고 한다. 뭐 이런 것도 배웠어요. 특히 나눗셈 계산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몫은 잘 찾는 편인데, 이 중간에 이 마이너스 하는 과정들이 부호가 다 바뀌기 때문에요, 이걸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좀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초등학교 때 나누어지는 수 20,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3 곱하기 더하기 2 나머지, 이렇게 이제 구했던 것처럼 다항식도 마찬가지예요.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식 형태이기 때문에요, 꼭 외우고 초등학교 때와 연관시키면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나눗셈의 특징이 뭐였냐면, 먼저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고 했죠. 그쵸? 나머지 차수, 나누는 식의 차수 무조건 작죠. 그래서 작아야 된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식을 유도했냐면 바로 이런 거였죠. fx를 gx로 나눌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하면 이런 형태를 쓸 수 있겠고, gx의 차수에 대해서 나머지를요 이런 형태로 표기하면 우리가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도 배웠어요. 네, 기억나죠? 자, 그 다음 배웠던 게 이제 우리가 항등식이었어요. 항등식은 뭐였냐면 등식인데, 즉 같아지는 식인데 항상 같아지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더 풀어주면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고 싶어요. 즉 x에다가 무엇을 넣든 간에 항상 0이 되고 싶다면 당연하게 직관적으로 a, b, c가
다 0이 된다면은 x가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0이겠죠. 그쵸? 2번도 마찬가지로 요 두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고 싶어요. 즉 그 말은 x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도 항상 똑같고 싶으면 그냥 이 두 식 자체가 똑같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끼리 서로 같다는 게 이제 조건이었었고, 그래서 항등식을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수치 대입법과 개수 비교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치 대입은 적당한 수, 예를 들어서 0이나 1, 마이너스 1 이런 거를 대입해 보면서 개수를 찾는 방식이고, 개수 비교법은 양변의 차수가 같은 항의 개수를 서로 똑같이 비교해 보는 방식이었었죠. 그래서 보통은 전개가 좀 쉬우면 개수 비교하는 게 더 빠를 수 있고, 전개하는 게 좀 어려우면 수치를 대입하는 게 더 좋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어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까지 배웠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이 돼 있었던 거고, 결국 인수 정리는 나머지 정리의 특수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거의 공통점은 1차식으로 나눌 때, 이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였죠.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성립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1차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면 직접 나눗셈을 해주면 돼요. 그때는요.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 나머지 정리라는 건 뭐였냐면 말 그대로 나머지를 찾는 정리예요.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리인데, 그 방식이 뭐였냐면 결국은 1차식이 0이 되는 값,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x에다가 대입한 그 결과가 나머지다 라는 게 바로 나머지 정리였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1차식이 0이 되는 걸 찾아주고 그 x의 값을 원래 다항식에 넣어주기만 하면 그게 나머지라는 거였었고, 인수정리라는 것은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즉 나머지가 0이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나머지가 0인 케이스니까 이 나머지가 0이라는 것은 바로 1차식이 0이 되는 값, x는 알파를 대입한 f알파가 0이 돼야 된다 라는 거였어요. 네, 좀 기억나나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든 인수 정리든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요. 이거 지금 정말 수업 시간을 그렇고 많이 반복을 했죠. 요거 다시 말해주면,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라고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도 요 식을 근거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 식을 여러분들이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네, 좀 알겠나요? 자, 그럼 오늘은 어디에 볼 거냐면 교과서 31페이지에 조립제법이라는 것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립제법인데요. 이 조립제법은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특별한 원리도 물론 뭐 교과서상에 소개가 되고 있지만, 이 조립제법은 쉽게 얘기해서 계산법이에요. 계산법,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고, 그러면 어떤 것을 계산하는 거냐? 바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생기는 목과 나머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계산법이에요. 이해되나요? 다시 정리하면 이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이 용어가 좀 어렵죠?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다항식을요 1차식,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조립제법은 다 1차식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1차식으로 나눌 때 생기는 그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불러요. 조립제법.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바로 뭐냐면요, 여기 나머지도 여기 나오잖아요. 나머지 이렇게. 그래서 조립제법은요
몫이랑 나머지를 둘 다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나머지만 찾고 싶어. 그러면 뭘 쓰는 게 더 좋은가요? 그렇죠. 원래는 나머지만 찾고 싶으면 우리가 배웠던 나머지 정리가 쓰는 게 훨씬 빠르고, 근데 하지만 만약에 이 몫이랑 나머지도 다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립제법이 빨라요. 조립제법으로 하는 게. 그래서 이게 항상 다시 말하지만 1차식일 때만 1차식으로 나눌 때만 만약에 몫이랑 나머지를 빨리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립제법이라는 것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네, 혹시 알겠나요? 그러면 이 조립제법을 지금부터 하는 기술을 알려줄 테니까요. 한번 좀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계산법이기 때문에 그 원리보다는 이 계산하는 방법, 이 스킬을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유용한 그 공부예요. 그래서 한번 구해 볼 텐데요. 만약에 이걸 계산하고 싶어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 나누기 x 마이너스 2를 이걸 구했을 때 이 나눗셈의 몫이랑 나머지를 좀 찾고 싶다고 합시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 조립제법을 안 쓴다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모르면 그냥 하면 되죠. 만약에 이런 걸 몰라도요,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연습했던 나눗셈 이용해서 요거를 여기다가 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쓰면 나눗셈 이렇게 이용해서 쭉쭉쭉쭉쭉 계산이 좀 길어지겠지만 계산할 수는 있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네, 1차식으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이 조립제법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걸로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처음 나오는 거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일단 어떻게 하냐면, 니은자를 크게 써줘요. 이렇게. 니은을 이런 식으로 길게. 니은을 길게 써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를 쓰냐면, 나누어지는 식. 바로 이 부분이요.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를 적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차례대로 차수를 차례대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문제 풀면서 무슨 말인지 알려줄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해해보면 여기에는 이 나누어지는 식의 그 개수를 적는 건데 이때 이 개수는 차례대로, 차수대로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가장 먼저 3차 있었죠? 3차 개수. 그 다음에 2차 개수 있죠? 마이너스 4. 이거 마이너스 같이 써야 돼요. 이게 한 덩어리로 개수예요. 요게. 그 다음에 이제 3차, 2차, 1차 개수 2. 마지막 상수항 이렇게 쓰고. 네, 이해되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뭐를 쓰냐면요. 바로 여기에다가 하나를 쓰는 건데 여기에다가는 이제 뭐를 쓸 거냐면 1차식이 0이 되는 값. 요게 0이 되는 값. 지금 우리 계속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조립제법 다 지금 1차식이 0이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원리를 찾아냈잖아요. 네, 그래서 1차식 0이 되는 값 얼마예요? x에 얼마 넣어야 돼요? 2죠, 2. 2를 넣어야 0이 되니까. 그래서 2를 딱 써줘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니은자를 크게 쓰고 여기에다가는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를 적는 건데 문제는 차수대로, 차수를 차례대로 적는 거죠. 적으라고 했었고 이 부분에는 여기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 이제 이 계산법을 따라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가장 먼저 이 앞자리는 무조건 내려줘요. 얘는 무조건 내려서 3 써주고 그 다음에는 이거 두 개를 곱해요. 곱해서 여기다가 올려. 그래서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은 이거 두 개를 다시 플러스예요. 플러스에서 내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6은 2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 또 반복이에요. 이번엔 이 나왔으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2 곱하기 2는 4를 올려요. 4 이렇게 올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를 더해요. 그럼 2 더하기 4는 6 이렇게 되고 또 반복 2 곱하기 이제 6이 나왔으니까 2 곱하기 6은 12를 올려요. 올리고 이거 두 개를 마찬가지로 더하면 7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됐을 때요. 이제 어떻게 이제 바로 몫이랑 나머지를 구할 수 있냐면 바로 마지막 가장 끝에 있는 요 7이 나머지예요. 이게 나머지 정말 빠르죠. 이게 나머지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 몫이 되는데 어떻게 몫을 잡아주냐면 우리가 상수항 1차, 2차, 3차였잖아요. 똑같은 순서로 상수항이고 이게 상수항 개수고 이게 1차항 개수고 이게 2차항 개수예요. 즉 몫을 써보면 몫은 자 2차 3x제곱 1차 플러스 2x 상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좀 알겠나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직접 한번 해봐도 괜찮겠지만 이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몫이랑 나머지를 너무나도 빨리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유용한 계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좀 처음이라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또 다른 거 하나 풀어볼게요. 네, 31페이지에 네, 이번에는 이거예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나누기 x 더하기 2를 해볼 건데 또 마침 감사하게도 몇 차로 나누고 있어요? 네, 지금 1차로 나누고 있죠. 맞나요? 그럼 1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2의 나눗셈의 몫이랑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어떤 거요? 네, 그 조립제법 이용하면 엄청 빨리 구할 수 있다고 했죠. 해봅시다. 해보면 자 조립제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니은 크게 이렇게 니은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를 쓰기로 했냐면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를 적는 건데 문제는 차수를 차례대로 적어야 돼요. 자 그럼 가장 먼저 큰 거 3차 얼마예요? 개수 1 써주고 그 다음에 보면요 여기가 1차잖아요. 중간에 2차가 없죠. 그 말은 2차의 개수는 뭐라는 소리예요? 네, 그렇죠. 0이라는 소리죠. 0. 그러니까 이거를 더 풀었으면 여기 가운데 0 x 제곱 이게 더해져 있었다는 뜻이겠죠. 결국은. 그래서 x 2차항이 없어도 없다고 해서 그냥 1차를 쓰면 안 되고 차례대로 적기로 했으니까 2차항 개수 0을 써줘야겠네요. 그래서 이걸 체크하는 게 약간의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사항이고 그러면 2차 썼으니까 1차 있네요. 이거 마이너스 까먹으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거 개수가 같이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항 2를 써주고 이렇게 쓰고 자 여기에는 뭐를 쓰기로 했어요? 네 1차항이 0이 되는 값 1차항이 0이 되는 값이니까 이게 0 되려면 x가 얼마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2죠. 이렇게 자 그럼 써봅시다. 맨 앞에 있는 건 그냥 내려요. 1 내리고 그 다음에 곱해서 올려요. 이렇게 그 다음은 두 개를 더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두 개 곱해서 올려요. 4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 맞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두 개를 더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올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두 개 더해서 내려요. 그래서 계속 형태가 앞에 거 내리고 그 다음에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좀 보여요? 다시요. 앞에 거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두 개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으면 맨 마지막에 있는 바로 요거 마이너스 3이 뭐라고 했죠? 네
나머지요. 이게 바로 나머지예요. 나머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뭐라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이제 몫의 개수들인데, 우리가 순서를 상수 1차, 2차, 3차 했듯이 요 방향으로 가서 상수 1차, 2차 개수예요. 즉 x제곱 1차 마이너스 2x 상수항 플러스 이게 바로 몫이 되겠네요. 좀 이제 눈에 좀 들어오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32페이지에 문제 6번이 있어요. 문제 6번을 지금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자, 해봤나요? 그럼 이제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봅시다. 1번부터 한번 구해보면, 자, 요거 나누기 요건데,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할 거. 몇 차요? 네, 1차. 지금 1차식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이것의 몫과 나머지를 조리제법으로 구하는 게 빠르다는 거죠. 그럼 해보면, 니은자 크게 써주고, 여기는 뭘 써야 돼요? 네, 이거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만, 그리고 차례차례 3차가 가장 크죠. 1. 그 다음 2차 있네요. 마이너스 3. 1차 있네요. 1.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뭘 쓰기로 했냐면 1차식이 0이 되는 값 얼마예요? 저 x가 2죠. 2를 넣어주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앞에 거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이렇게 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걸 딱 끊고 여기에 있던 뒤에 있던 바로 이 마이너스 7이 나머지가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게 이제 몫의 개수들이었는데, 자, 순서대로 상수항, 1차항, 2차항이니까 몫은요, 몫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이제 몫이 되겠네요. 네, 맞죠? 자, 2번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2번 해주면, 자, 마찬가지로 확인할 건 뭐였죠? 네, 1차식이요. 이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제 해당하는 거였고, 자, 이거를 조리제법을 쓰면요, 니은을 크게 써주고, 이제 또 계속 반복하고 있죠? 여기에는 이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3차부터 있으니까 3차 개수, 2차 있네요. 있고, 자, 그 다음에 1차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은 개수가 뭐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0x가 된 거였었죠, 결국은. 그래서 이거를 주의하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써주고, 자, 여기는 얼마를 써야 돼요? 그렇죠. 이 1차항이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3을 넣어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조리제법 쓰면 앞에 거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좀 빨리 되나요?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빨리 많이 반복하다 보면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나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방법만 알면 되니까. 그러면 맨 마지막 걸 끊어서 바로 이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12가 나머지가 됐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놈들은 몫의 개수들인데 순서적으로 상수항, 1차항, 2차항이라고 했으니까요, 몫은 더하기 9가 몫이 되겠네요. 네,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조리제법은 좋은 건
이게 1차항이 아니면 1차식이 아니면 이거 조리제법은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1차식이기만 하면 1차식이기만 하면 몫이랑 나머지를 너무나도 빨리 구해내죠. 우리가 막 어렵게 나눗셈 할 필요 없이 몫이랑 나머지를 금방 구해낼 수 있죠. 이런 게 있고, 또 당연히 또 다시 말하지만 몫은 필요 없고 만약에 나머지만 구하고 싶으면 뭐가 빨라요? 네, 그때는 나머지 정리를 쓰는 거예요. 나머지만 쓰고 싶을 때는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에만 더 보고 마무리 합시다. 32페이지에 예제 4번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무슨 문제냐면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나누기 2x 마이너스 1의 몫이랑 나머지를 구해봐라는 문제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행히도 이게 지금 1차식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누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뭐를 쓸 수 있어요? 네, 조립제법이죠.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해보면, 자, 니은자 크게 써주고, 자, 또 나왔네요. 자, 이 안에는 이거 개수만 집어넣으면 되죠. 차례대로. 자, 3차 있으니까 2, 2차, 3, 1차, 마이너스 4, 상수항, 마이너스 5 써주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를 쓰기로 했어요? 네, 1차식이 0이 되는 값. 이거 0 되려면 x 얼마예요? 그렇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을 넣어야 0이 나오니까. 그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앞에 거 내리고, 곱해서, 자, 이제 좀 빨리 한번 해볼게요. 곱하면 얼마예요? 1. 더하기 하면 4. 곱하면 2. 지금 따라올 수 있나요? 2.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하면 마이너스 6. 맞죠? 자,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을 끊으면 바로 요게 이제 나머지라고 했었어요. 나머지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몫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수항, 1차항, 2차항이라 해서 몫이 2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이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어디에 약간 논리적인 좀 뭐랄까 오류가 좀 생길 수 있겠나요? 어디에서? 네, 바로 여기 여기에서 논리적인 오류가 살짝 생겨요. 여기 바로 이 부분. 왜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넣는 건 바로 뭐였냐면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맞아요. 2분의 1 넣어야 0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2분의 1을 쓸 수 있는 게 얘 말고 또 있죠. 바로 그냥 뭐 어떻게 쓰면 돼요? 바로 그냥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도 이게 0이 되는 건 2분의 1이니까 똑같잖아요.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넣자고 했던 2분의 1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2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그 x의 값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 2분의 1이 얘 말고도 여기도 생기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x-2분의 1을 하려고 해도 이게 0이 되는 건 2분의 1이니까 지금 똑같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2x-1로 나누었을 때와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는 달라질 거 아니에요. 나누었으면 결과가. 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이걸 이제 뭐를 쓸 거냐면 나누어지는 식 그거 써볼 거예요.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2분의 1을 얘로 잡아봅시다.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요. 나머지 R 1차항이니까 상수는 무조건 나머지는 상수죠.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있던 2분의 1은 이제 원래는 x-2분의 1이었던
바로 이걸로 나누었을 때 2분의 1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목도 원래는 이거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바로 요놈이에요, 요놈. 이렇게.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했던 이 2x제곱 더하기 4x-2는 원래는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바로 이거라고, 이거. 이렇게. 근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x-2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고 얘로 나누는 거잖아요. 얘로 2x-1로. 따라서 이거를 살짝 조작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얘로 좀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여기다가 2를 한번 곱해봅시다. 이 앞에다가요 2를 이렇게 한번 곱해보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보이나요? 2x-1 맞죠? 2x-1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2를 억지로 곱했기 때문에 똑같아지려면 억지로 나눠야죠. 그래야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qx 써주고 더하기 나머지 써주고. 그러면 다시 한번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하면 여기가 2x-1이 되고 여기 부분은 그대로 2분의 1 qx가 되고 더하기 나머지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등장하네요. 드디어. 그래서 이 식을 2x-1로 나누었을 때 진짜 몫이 뭐예요? 네, 진짜 몫은 바로 이거였어요. 이게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진짜 몫이요. 즉 2분의 1로 나눈 값. 결국은 2분의 1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2x-1 이게 바로 진짜 몫이었다고요. 몫이고. 근데 나머지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나머지는 영향이 없죠. 따라서 나머지는 바뀌지 않아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6으로 동일하지만 몫은 2분의 1로 나눠야 된다는 거. 네, 좀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맨날 이거를 계속 이렇게 식을 변형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걸 원리를 좀 제시를 해주면 이렇게 x 앞에 개수가 1이 아닌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요. 눈치챘지 모르겠지만 x의 개수가 1창, x의 개수가 다 1이었거든요. 1? 이렇게 1이었었죠. 1. 그런데 이 1이 아닌 다른 거. 이렇게 2, 3 다른 거. 다른 걸로 나누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머지는 건들지 말고 목만 그 1차 항의 개수로 나누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 다시요. 만약에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1차 항의 개수가 1이 아니면 다른 숫자라면 나머지는 바뀌지 않지만 몫은